자, 오늘은 미국의 최신 ADP 민간 고용 데이터, 바로 2025년 8월 민간 고용 결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수치가 지금 시장에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금리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차근차근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ADP 민간 고용은 미국의 대형 인사 또는 급여 관리 회사인 ADP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이 수치는 민간 기업만 포함되고 정부, 공무원 같은 공공부문 고용은 제외됩니다. 공공부문이 빠져 있어 전체 고용을 대변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이틀 전에 ADP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리 고용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짐작해 볼 수 있고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는 ADP는 미국 내 60만 개 이상의 기업에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따라서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 지급 데이터를 집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설문조사가 아니라 실제 급여 데이터라는 점에서 강점이 상당히 있고요. 우선 8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5만 4천 건입니다. 시장의 예상인 7만 3천 건을 밑돈 수치고요. 그리고 전월에 10만 6천 건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고용 둔화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추세가 계속 하향 추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월에 잠깐 반등한 것은 아마 예상하건대 휴가철 특수에 따른 일시적 효과를 보이고요. 자세히 세부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우선 상품별로 한번 보시면 천연자원, 광산이 4,000명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건설업에서 역시 1만 6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는 7,000명이 감소하면서 안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 한번 보면 무역, 운송,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1만 7천 건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 7천 건 증가,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 2,000명 감소, 그리고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에서는 1만 5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계속 서비스를 살펴보면 교육과 헬스 서비스에서 1만 2천 건이 감소했고요. 레저와 호텔에서 5만 건이 증가하면서 이번 수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서비스에서 1,000명이 증가했고요. 특히 레저나 호텔업에서 5만 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여름 휴가철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고요. 다음 달 지표도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반대로 제조업과 무역 운송이 확실하게 줄어든 게 보이고 금융업도 확실하게 줄었습니다. 관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로 한번 보시면 우선 소기업은 1인 이상 그리고 49인 이하의 기업을 가리킵니다. 소기업에서는 총 1만 2천 건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50인 이상에서 499인 이하까지입니다. 합치면 총 2만 5천 건이 증가했고요. 대기업에서는 500인 이상 사업장을 얘기하는데 1만 8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걸 해석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속도가 둔화된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기업들이 해고도 꺼리지만 고용도 꺼린다.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 이틀 뒤에 미국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실업률도 한번 살펴보면 4.3%로 이전 대비 소폭 올라왔습니다. 소수점 기준으로 보시면 7월에는 4.248이었고 8월에는 4.324였습니다. 소수점 기준이 소폭 증가한 걸 체크해야겠고요. 그리고 U6 실업률도 8.1%로 올라왔습니다. U6 실업률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구직할 의사는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도 포함하는데요.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추세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즉 전체적으로 노동력 활동이 저하된다는 지표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업률이 4%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고용 지표들을 보면 노동이 둔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갑자기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하다. 정부 고용 말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반면 ADP 민간 고용이 반대로 낮게 나오면 정부 고용뿐만 아니라 민간 고용도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결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겠네.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ADP 고용지표는 노동부의 공식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에 앞서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 관심이 크지만 항상 같은 방향성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달에는 반토막이 나면서 명백하게 노동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검토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 인하할 명분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만약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물가 전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ADP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